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이 서로를 노려보며 언성 높은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은 전기차 충전소도 없는 기술 후진국이자 가난 국가인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며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외국인 학생의 강한 팩트 폭격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리드 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스페인 출신 마카레나라고 합니다. 이제 막 입학식을 앞두고 있는 저는 얼마 전 입학예정 학교에서 주관하는 입학 초청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학교 입학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마드리드 대학교 측에서는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가하는 자유토론 형식의 초청 강의회를 열어주었고 입학 전 전공과가 자동차학과였던 저는 같은 입학 예정 친구들과 함께 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 저는 뭔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토론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순서로 나타난 중국 교수는 갑자기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저희 예비학생들을 향해 한국으로 가족여행이나 유학을 다녀왔던 적이 있느냐며 뜬금없이 한국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말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수는 대체 어떠한 목적인지 현재의 한국은 자동차 시장의 대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마저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며 다소 기괴한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 교수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전기차가 뭔지도 모르고 전기차 충전소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한국인들이 최근 부유한 나라의 중국인인 척하고 다니는 사회적 문제마저 있다며 토론회에 참가한 저와 같은 예비학생들에게 한국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의 기괴한 발언이 터져나오자마자 저와 같은 신입생들은 물론 토론회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현재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주위의 한국인 친구들을 따라 몇 번 한국을 경험해봤던 저희 경험으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부유하고 청결한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교수는 이런 처참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토론회의 학생들 의견을 무시하고 1차원적인 수준 낮은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학교에 입학을 앞둔 학생들 중 한국으로의 유학을 고민했던 학생들은 없겠죠? 만약 그러한 생각을 1%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범한 교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는 한 가지 사회 문제에 큰 기시감을 느꼈고 이것을 여러 대중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이 세상에 퍼져 있는 소문만큼 선진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양한 국적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지만 한국에 대해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문제입니다. 현대 시대에서 전기차는 그 나라의 선진국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최고급 메카닉 인프라의 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현재 전기차 충전소 연구시라는 전무후무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 인프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자본 능력마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 자체가 없는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한국의 전기차는 좋다며 그것을 엄청나게 사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없는데 어떻게 생산되는 한국산 전기차가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바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죠. 더욱 심화해서 생각한다면은 아예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려던 생각 자체를 접고 위대한 부유국가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전기차 충전소가 한국에 단 연곳이라는 이 황당한 진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마 저와 같은 진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 교수가 말해주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며 당신들과 같은 외국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만큼 외부 관광객이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면
다양한 나라들이 투자금을 기울이기 쉬워지고 현재 수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의 이상한 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 토론회에 올라가기 전 다양한 학생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취업하면 월급을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부유 국가라고 착각하고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들은 한국 선동에 당해버린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병원과 전기차 충전소, 심지어는 백화점마저 없는 가난한 노숙자 국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주유소라는 시스템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기차라는 최고급 자동차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아니라 인력거와 택시들만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것은 오직 서울에서만 다소 목격하기 힘든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한국의 수도 서울로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는 특성을 알고 한국 정부에서 먼저 손을 썼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서 팔고 싶다는 한국의 전기차 수출 대기업들이 자국에서는 전기차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인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력마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가 상당한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전기차를 먼저 많이 소비하고 타봐야 그것을 테스트 삼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여서 그런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지금 한국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그 첫 번째 테스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가난한 자본 능력과 기술조차 없는 한국에서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은 전기차를 먼저 타버린 외국인들은 크게 다칠 수 있고 어떤 돌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죠. 이게 바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끝까지 숨겨오던 가난한 파멸국가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만약 이렇게나 품질이 좋은 전기차를 실제로 많이 팔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면 자국민들이 그만큼 부유해져야 정상이겠죠. 그 자동차를 자국민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것에는 한국인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기에 그들의 월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30대의 경우 평균 월급이 40만 원 정도입니다. 성과급이나 전기차 판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진실은 뭐냐? 그건 바로 저희 중국의 전기차 대기업들이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넘겨준 전기차 기술력을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어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꿈도 못 꿨는데 모국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1조 대 이상 훔쳐가서 그 내부 기술을 다 뜯어서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배려심 많은 중국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넘겼습니다.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기에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를 판매한다면 그것에 따른 수수료도 중국 대기업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 기술력을 몰래 훔쳐간 한국의 기업들은 입을 싹 닫고 그들의 판매 금액에서 그 어떤 수수료도 중국에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 토론회의 중심에 선 이유도 바로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이고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다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퍼뜨리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만 저희 중국의 면이 서게 되면서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했었는데 한국인들은 집안에 냉장고와 TV가 무조건 있고 길거리에는 은행과 각종 편의시설이 깔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국가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학생에게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모두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골판지로 만든 건물들이라는 진실을 말했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서 마주하게 되는 거의 모든 시설들은 겉모습만 아름답고 번지르르한 껍데기 건물입니다. 실제로 그 건물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거의 고정적인 한국인들이 시간을 바꿔가며 자리를 채워 앉고 그 시설에 이용객이 많아 보이게 도시 조작을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급 40만 원인 한국인들이 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을 갈 돈이 있을까요? 전기차를 탈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전기차는 모두 가짜이니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사실과 전기차 충전소마저 전혀 없는 가난한 한국의 진실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취업할 것이라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와달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자체가 너무 부유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월급 6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이자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 교수는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한국은 전기차 충전소도 없고 전기차도 없는 나라라며 당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 발언을 끝냈던 것인지 중국 교수는 1차 발언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을 향해 진실을 알게 돼서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마저 이어나가며 완전히 중국 정부에 세뇌되어 버린 중국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학교 입학을 앞둔 저와 같은 학생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입학을 원하던 학교에서 직접 부른 초청 교수가 이딴 수준 낮은 중국 교수였기에 더더욱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자 중국 교수는 왜 전기차 충전소도 없는 한국의 진실을 말해줬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냐며 지금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직접 스탠딩석으로 나와 마이크를 붙잡고 중국 교수를 조롱하며 팩트 폭격을 날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모은 돈을 드릴 테니 한국으로 같이 가서 그게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지금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10곳이 넘게 있는 나라예요. 외국인 여학생은 얼마나 화가 난 것인지 자신은 한국을 여러 번 여행하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은 학생인데 왜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냐며 중국 교수를 조롱하듯 안타깝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는 외국인 학생의 질문을 받자마자 크게 당황한 것인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라며 도저히 지금의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연속 질문에 중국 교수는 넋이 급하게 강의를 종료시키고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입학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황당한 지식을 가진 중국인 교수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수님이 주장하신 모든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전부였고 단 하나의 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자동차 충전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국은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미 25년도의 수치 자료로 봤을 때 한국은 60만 기를 목표로 충전소를 설립 중이며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거주 방식인 아파트 지하에는 현재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의 자료들이 있는데 한국은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니 교수님의 주장을 들으면서도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는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앞의 내용을 거짓 근거로 깔아두신 거겠죠? 자, 그럼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소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인구 밀집도와 단위 면적으로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최하위 수준의 수치입니다. 전 세계의 지표로 나열했을 때에도 중국은 거의 최하위에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황당한 결과 도출을 토대로 지금의 중국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기차를 가진 단위 면적당 인구가 별로 없으니 충전소도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며 이것은 곧 중국의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지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가요? 지금 중국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최선진국의 나라들은 전기차 충전소나 도시 인프라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고층 거주지와 산업센터로 거듭나고 있지만 지금의 중국은 건설사가 망해버리며 부도가 나는 단체 파산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조차 기업의 월급이 밀리며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죠. 실제로 23년도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중국의 엄청난 인구에서 발생하는 노숙자가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외곽 지역을 가보면 월급이 아예 없거나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숙자인 직장인 노숙자와 학생 노숙자를 상당히 빈번하게 마주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지금의 중국은 국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부터 국가 소멸의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일까요? 이것에 관한 결과는 따로 회의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이 중국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은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과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40만 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30대 기준으로 표본을 좁혀 조사하게 된다면 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가도 받을 수 없는 월급의 평균치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난한 중국에서 최상위 계급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면 최하위 계급과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중국에서 대기업을 다녀봐야 월급은 100만 원을 넘은 것이 전부이고 이러한 금액은 한국에서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특히나 전기차를 소비하는 항목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시장을 미국과 동시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인들의 전기차 소비 능력 또한 전 세계 지표 중 최고 순위에 놓여 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구매 비용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부유한 경제 능력으로 인해 외제차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미국과 동등한 평균 월급을 보여주는 유일한 나라이다 보니 이러한 외제차 시장의 소비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치라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가난한 나라 중국 국적의 중국인들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거짓 주장을 했던 중국 교수님의 월급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교수님의 월급은 한국인들에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딱 그 수준의 월급일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단순 월급의 절대적 금액으로 경제적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교수님은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인 전기차를 구매하지도 하다못해 전기차 충전소에서 아주 약간의 돈을 내고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소비력마저 없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지금 중국과 한국의 좁혀질 수 없는 국가적 부유함의 차이입니다. 또한 교수님이 다시 한번 그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한국은 거주지 바로 밑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이며 이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죠.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소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도 한국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거리낌 없이 국가적 단위로 전기차 충전소를 전부 설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어떤 주거단지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마주할 수 없죠. 심지어 비싼 호텔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신개념 인프라 시스템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과 정보만으로도 중국이 다가오는 친환경 도시 인프라 시대의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전기차 충전소의 비용은 사실상 껌을 사먹는 수준과 동급이며 그들의 전기차 자체의 소비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교수님께서 주장했던 거짓 주장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한국에 이미 펼쳐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23년도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보면 이 차이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3년도 중국을 방문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후진국에서 오거나 경제적 부유함이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은 같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권의 사람들과 유럽권의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한국의 고물가를 소비하면서 동등한 선진국인으로서의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부유국가의 사람들이 가난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없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경제 위치의 부유국가 한국으로 관광을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적 브랜드 위상에서 중국이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을 보자면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인데요. 한국은 부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 수준에 따라 영재학교와 산업학교, 일반학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시설 자체가 없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 구분을 떠나 각 가정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러한 특수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중국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이 교육에까지 투자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교수님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는 한국을 이용해 한국의 선진국 위상에 중국을 비비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은 아무런 피해를 이제 입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안타깝게 보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선동 정보를 구분하기도 너무 쉬워진 세상이기에 교수님은 그저 저희의 웃음거리가 되는 결론에 다다르고 말죠. 외국인 학생은 겉옷까지 벗어버린 채 열정적인 반박으로 토론회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휘어잡았고 또한 객관적 지표로 반박하는 팩트 폭격이었기에 중국 교수는 더욱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잘 모르고 있던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없는데 한국이 저렇게나 부유한 나라인 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는 외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입을 꼭 닫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중국 교수는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중국 교수는 급히 토론회를 중단시키고 단상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발언을 저질러 놓고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학생의 팩트 폭격이 나오자 급하게 주랭랑치는 그 중국 교수의 모습은 현재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의 세뇌 발언을 목격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 위상을 생각했을 때 저런 중국인들의 작전은 절대 통하지 않는 위상으로 이미 올라버린 것 같네요.